네, 안녕하세요. 간 보는 의사 언니가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와 함께하는 환자를 찾아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같은 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환자분들의 제보가 좀 이어졌고요. 이 중에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형간염 환자 한 분 사연과 그다음에 여러 정말 우여곡절을 겪은 간이식을 겪은 환자분 사연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형간염 환자분이고 이분은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익명의 환자분이시고요. 서울에 사시는 40대 환자분입니다. 이제 비형간염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전에는 비형간염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30대 후반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형간염을 진단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늘이 노래질 정도였고 나는 이전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것 같은 두려움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명 환자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사실 가족력도 없고 본인 말고는 비형간염이 없으시고 경로, 내가 뭐 위험인자 뭐 주사를 많이 맞았다든지 아니면 문신을 냈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걸리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느낌도 들고 언제 어디서부터 도대체 잘못된 건지 이게 참 예상이 안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자신을 자만했던 점, 왜 내가 건강검진을 좀 일찍 받지 않았나 이런 뒤늦은 후회도 조금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또 의료진이 이건 또 잘못했는데 이성을 잘 만나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하셨나 봐요. 아마 이제 비형간염이 그 성적인 매개로 전파가 된 거를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듣나. 그래서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살아온 생활을 다시 그냥 다 되돌아보게 되고 책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형간염이 최근에는 괜찮지만 아직도 지금 이런 의료진의 얘기처럼 사회적인 낙인이 좀 있어서 누구한테 쉽게 털어놓기도 힘들고 내가 이걸 털어놓게 되면 친구들이 나를 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형간염을 지금은 극복하기 위해서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정기검사도 하시고 최근에 나온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베물리디 지금 드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는 나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병을 앓고 계신 환자 커뮤니티 들어가서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위안을 많이 얻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한번 딱 내서 친한 친구한테 비형간염을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따뜻하게 친구가 좀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이 좀 많겠구나. 그래서 나도 이 경험을 다른 환자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비형간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 다 커서 일단 본인처럼 이렇게 뒤늦게 비형간염을 진단받게 된 경우가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직감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드문 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가 뭐 어떻게 내가 걸렸는지 확실하지는 않아도 이런 일이 내가 큰 잘못한 게 없어도 걸릴 수 있고 이제 그것 자체는 받아들이고 이후부터 계속 건강검진이라든지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이 비형간염이 아직 좀 덜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낙인이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형간염 환자, 특히 한국 비형간염 환자의 90% 이상은 수직감염, 그러니까 어머니가 걸리셨으면 자식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낙인을 조금 없애는데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사연 받았던 환자분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좀 와닿는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이식을 겪으셨던 최흥식 환자분이시고요. 우리 최흥식 환자분은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계신 60대 이상의 환자분입니다. 최훈식 환자분은 이제 원래는 비형간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비형간염이 간경화까지 진행을 하게 돼서 간이식을 이제 권유를 받게 된 케이스셨다고 해요. 그래서 비형간염 진단받은 지는 한 40년이 넘었고 뭐 간경화로 지낸 지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2008년경부터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이죠. 식도 정맥류 3번 그리고 2023년 이제 15년 이후부터는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서 간경화 말기로 진단을 받게 됐고 간이식을 권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최영식 환자분이 이제 극복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최영식 환자분은 이게 가족한테서 생체 간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님에게서 2023년 1월에 이제 간 이식을 받게 됐고 다행히 이식 이후에 성적이 좋아서 매우 건강하게 지금은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간이식도 그렇고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 아니면 간이식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같은 환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를 다음과 같이 적어주셨습니다. 간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지금 제 이런 케이스들 소개를 조금 시켜주시고 간이식 공여나 그리고 수혜 이런 공감대 확산도 좀 필요하고 이게 꼭 좀 필요할까? 수술을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있을 환자분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조금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처럼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의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이런 간이식을 앞두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자신감을 좀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간이식이 생체 간이식과 그다음에 사체 간이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 윤리적 사상의 문제 때문에 생체 간이식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오히려 사체 간이식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 멜드 점수라고 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멜드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만, 즉 환자 상태가 안 좋아야만 이 사체 간이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럽 등에서는 훨씬 그것보다 낮은 점수에서도 이 사체 간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우리가 좀 장기 이식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아마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어떤 가족의 입장에서 어떤 환자분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거는 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환자분들의 장기로 인해서 또 다른 분을 살릴 수 있다는 숭고한 또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장기 이식 등록률이 꽤 높았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장기 이식 등록률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변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형 간염과 간이식에 관한 두 환자분 케이스를 또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